네, 안녕하세요. 사회표밀클럽의 이유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2일 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제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상속세 부과 금액 및 부과 인원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고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유사한 취득세가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변경 없이 계속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속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국세 수입 중 상속세 비중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 인원 및 과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 2000년도에서 2023년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국세 수입 중 상속세 비중이 5.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92조 9천억 이익 중 상속세 비중이 4천억으로 0.5%였던 것이 2023년도에 국세 344조 1천억 중 그 8조 5천억으로 2.48%가 그 비중이 5.1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교 기간 중 국세는 93조에서 344조로 3.7배 정도 증가했는데 상속과세 금액은 4천억에서 8조 5천억으로 21.25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대에는 그 전체 소득 중에 부담하는 게 0.5%에 불과해서 관심들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그만큼 상속세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23년 통계상 과세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세자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냐는 건데 상속세 결정 인원이 2000년도에 21만 2천 명이었는데 지금 29만 3천 명으로 물론 중간에 뭐 34만까지 들어간 이 사망자 숫자이기 때문에 0.38% 증가인 데 반해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대에 1,400명 정도에서 2023년에 1만 9,900명 정도로 14.4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정 인원, 사망자 대비 과세하는 비율이 2000년도에는 21만 2천에서 1,400명으로 0.7%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29만 3천, 2023년도에 29만 3천 명 중에 19,900명이 되면서 6.8%가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0.7%만이 그 상속세 신고 대상이 0.7%만이 대상했던 게 반해서 2023년도에는 6.8%다. 이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지금까지 바꾸지 않은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2023년 지금 25년 3월 12일 날 정부가 상속세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정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3월 10일 날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법을 유산취득세에 의한 과세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개정안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설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법이 개정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사항으로 변경 또는 이게 그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국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또 정부에서 그게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표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현 시점에서 과연 이 방안이
실행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법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유산세 제도와 유산취득세 제도라는 것인데 유산세 제도는요.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모든 두 분의 상속 재산을 합해서 공제제도에 의해서 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그 토탈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산취득세 제도란 상속받는 사람, 그러니까 각 상속인별로 실제적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 상속세 공제,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라든지 아니면 자식의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를 받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각자의 과세율에 의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산세 제도는 상속세 제도가 세액이 누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50%까지 부담하는 거를 사실상 이걸 분할함으로 해가지고 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현재 증여세 제도가 취득세 제도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각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공제하고 그 상수세를 과세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상수세를 낸다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세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과연 어느 수준에서 더 유리한가 그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제도에서 유산취득세 제도로요, 변경된다면 상속세를 준비하는 이슈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부안대로 유산세 제도에서 유산취득세 제도로 변경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거죠. 지금 현안 보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인 정도, 그러니까 상속인이 2인인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제도 변경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거죠. 물론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10억까지 그 자기 지분과 관계없이 공제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한 15억까지 늘어나는 혜택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두세 명 이상으로 있을 경우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유산 취득세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에 개정한 대로 유산취득세 제도로 변경된다면 우리가 현재 상속세 납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의 유산세 제도 하에서는 현행의 유산세 제도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과세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기준의 전체 재산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도를 역으로 활용하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자신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도 허용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상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의 상속세 대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면 유산취득세 제도는 상속인별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하는데 필요한 연대 납부 의무는 정부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이 조건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예외 조항을 준 거죠.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위치에서 예외 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다 이렇는 거죠. 그래서 상속 후 증여하는 방안 각각 분할해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른 자녀한테 상속인한테 증여하는 방안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시 재계산하는 제도를 두는 등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얘기를 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원칙으로 바뀌면서 부모가 대신 내주는 제도 이런 활용하는 거가 제약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전략 수정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지금 상속에 대해서 대비해서 지금 각 상속인별로 상속을 받을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제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속인별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가치 상승에 따른
그 상속세를 증가하는 측면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상속세의 현금 성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